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어제 이어서 이제 보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 상담과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 상담은 바로 인간의 어떤 개인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있는 무의식에 포커스를 뒀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거를 그렇죠. 어찌 보면 좀 대항하는 측면에서 나온 게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이 되겠습니다. 아들러는 바로 인간의 사회 문화적 요인들을 강조하면서 상당히 어찌 보면 개인주의 어떤 심리학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 부분들을 좀 설명을 했고요. 사실 아들러는 시험 문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 아들러는 이 문제가 개별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들러는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좀 빠를 것 같고요. 반면 프로이트는 제법 그래도 문제가 좀 나오는 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의 세 가지 유형의 현신도 이거 되게 자주 나오고요. 그다음에 방어 기제들 이게 뭔가 뭐가 있는가 이거 되게 자주 나와요. 특히나 투사나 전이는 개별적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프로이트는 조금 자세하게 보시고 아들러는 여기에 대항해서 나온 거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아들러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프로이트랑 비교했을 때 그 비교점 정도 체크하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어제 여기까지 했는데요. 오늘은 이 두 개의 어찌 보면 대항 과정에서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 상담을 일종의 약간 발전시킨 거, 베이스로 해서 좀 발전시킨 게 그게 보딘의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입니다. 사실 보딘의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은 이걸 먼저 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지금 오른쪽에 가시면 칼 로저스의 뭡니까? 내담자 중심 상담과 그다음에 특성 요인 상담이 있거든요. 요걸 원래 사실 먼저 하면 훨씬 좋아요. 이거 두 개를 먼저 하고 요 두 개의 어떤 좋은 장점들을 이제 결합을 해서 요 두 개를 결합을 해서 나온 게 그게 보딘의 정신 역동적 직업 상담입니다.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은 기본적으로 내담자 중심의 상담과 그다음에 특성 요인 이론의 상담의 이 두 개를 합친 거를 보딘의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으로 발전시켰는데 그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 뭐냐면요. 그건 바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 상담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가게 만들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가게 만들고 대신에 요거는 플러스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시면요. 4번과 5번이 이 양쪽 화살표가 되어 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로 칼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상담과 그다음에 특성 요인 이론 상담은 역시 뭡니까? 그렇죠. 이 비교하는 걸로 자주 나와요. 역시 아까 전에 여기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 두 개를 공부하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참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 두 개가 어찌 보면 비교가 된다라는 건 결국 여기에 장점도 있고 여기에 장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들을 잘 조합한 게 보딘의 정신 역동적 직업 상담인데 그거의 근간을 이루는 베이스는 뭐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 상담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5가지의 이론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이론도 사실 제가 여기에 이제 교류 분석 상담이라 이런 것도 여기서 좀 연결이 되거든요. 나중에 교류 분석 상담은 또다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좀 파생되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큐에 그리고 싶은데 지면이 부족해서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우선 일단 보딘의 정신 역동적 직업 상담 우리 교재 순서대로 나갈 거니까 일단 요걸 할 건데 하는데 요거는 뭐다? 요 두 개를 적절히 결합하고 요거를 베이스로 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역시나 잘 나오는 것들 위주로 체크를 해가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봅시다. 보딘. 자, 여러분 보딘 어디 줄을 끄냐면요. 여기다 줄을 꺼볼게요. 첫 번째 보딘의 개요에서 여기 줄을 끌게요. 자, 첫 번째 보딘은 정신분석하에 기반하여 여기 적혀있네. 정신분석적 상담에 기반을 한 겁니다. 그렇죠? 여기 베이스에 뭐합니까? 특성 요인과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을 결합한 겁니다. 정확하게 적혀있네. 그렇죠? 특성 이론과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을 결합한 겁니다. 요거를 베이스로 요 두 개를 합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딘.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 보딘은요. 첫 번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딘의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에서는 뭐라고 하냐? 이런 말 합니다. 사람과 직업을 연결시키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과 직업을 이렇게 매칭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요. 여러 내담자들의 직업 선택 시 발생하는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했습니까? 앞쪽에서 한번 했죠. 그렇죠? 그렇죠. 직업 선택 시 발생하는 문제 유형. 우리 보딘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게 바로 의존성, 자아 갈등, 정보 부족, 선택에 따른 불안, 문제 없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직업을 선택한 때 이런 5가지의 문제 유형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 유형이 발생을 했으니까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이거 별표 쳐야겠죠. 이거 반드시 별표 쳐야 됩니다. 시험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이거죠. 요거 여러분들 별표 하나 치도록 할게요. 자, 먼지는 제가 지난번에 쭉 한번 설명을 했죠. 의존성과 정보 부족과 자아 갈등과 진로 선택 불안과 문제 없음 이런 건 제가 다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어쨌든 별표 치도록 합니다. 요거 직업 선택 시 이런 문제 유형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어찌 보면 해결하는 게 뭡니까? 그게 직업 상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냐? 보디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상담 과정을 거칩니다. 그 상담 과정이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보딘의 직업 상담 과정 3단계. 1단계가 탐색 및 계약 설정. 여기 적혀 있죠? 탐색 및 계약 설정. 2단계가 핵심 결정. 세 번째가 변화를 위한 노력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발생된 걸 이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되는 거죠. 1단계, 2단계, 3단계. 됐죠? 자, 근데 이거 사실 직업 상담 과정을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직업 상담 과정을 거칠 때 나름의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별표 크게 치겠습니다. 직업 상담 과정에 여러 가지 기법, 그게 보딘의 상담 기법인데요. 뭡니까? 그렇죠. 명료화, 두 번째 비교, 마지막 뭡니까? 소망과 방어 체계에 관한 해석.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법은 반드시 체크를 해놓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명료화, 두 번째 뭡니까? 비교, 마지막 세 번째 소망 및 방어 체계에 대한 해석.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요. 자, 한번 봅시다. 요 세 가지 뭔지만 잠깐 볼게요. 명료화라는 건 뭡니까? 그렇죠. 내담자 표현을 분명하게 하도록 격려하는 거고요. 상담자가 확인 질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담자가 말한 내용을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걸 전달해주기 위해서. 그렇죠? 비교는 뭡니까? 두 가지 이상의 주제들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해주면서 어떤 점들이 부각시킬 건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보여주는 거죠. 오케이. 마지막 세 번째, 소망 및 방어 체계에 관한 해석은 뭡니까? 내담자의 행동의 의미를 설명, 가르치기도 하는 것으로서 더 깊은 내용을 탐색하게 도와주는 기술들을 말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사실 정말 시험에 어떻게 자주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보딘의 뭡니까? 직업 상담 기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요 세 가지 빼고 나머지 하나 나오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선 보딘 하나 체크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러한 보딘의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이라는 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선행 조건으로 칼 라저스의 내담자 중심 상담과 그 다음에 특성 요인 상담이 되게 중요합니다. 요 두 가지의 어떤 결합으로 나온 거고 그 베이스가 바로 그렇습니다. 정신분석적 상담이에요. 프로이트의.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칼 라저스의 내담자 중심 상담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칼 라저스의 내담자 중심 상담인데요. 여러분 그 내담자 중심 상담에다가 여기 옆에 괄호 열고 제가 불러드리는 거 한번 적어볼게요. 자, 불러드리는 거 뭐라고 정리하면요. 인간 중심적 상담 이렇게 적어봅시다. 인간 중심 상담. 인간 중심 상담. 그 다음 콤마 그 다음 뭐라 적냐? 비지시적 상담 이렇게 적을게요. 다시 인간 중심 상담 콤마 비지시적 상담 그렇게 적을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한번 봅시다. 칼 라저스의 내담자 중심 상담이란 건, 자, 내담자 중심 상담은 칼 라저스가 창시한 이론으로 초기에는 비지시적 상담 이론, 그쵸,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거. 두 번째, 중기에는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 그리고 마지막 최근에 와서는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걸 적으라고 했냐면 시험 문제에 내담자 중심 상담이라고도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비지시적 상담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인간 중심적 상담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개로 어떤 게 나와도 지금 칼 라저스의 뭡니까? 내담자 중심 상담이구나. 이걸 체크하시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 특히나 여기에서는 학자 이름도 좀 기억하겠습니다. 라저스가 실제로 보기에 자주 나와요. 내담자 중심 상담은 라저스가 창시한 거라는 거 꼭 좀 기억합시다. 오케이? 요거를 라저스가 아니라 아들러로 바꾸어 나오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저스라고 꼭 적어 놓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칼 라저스는 뭡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봅시다. 칼 라저스의 내담자 중심 상담이라는 거 뭘 의미하냐? 자,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개인이 일치된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자신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래서 그러한 환경을 제공하는 게 그게 칼 라저스의 내담자 중심 상담입니다. 다시 뭐라고? 개인이 일치된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자신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그러한 환경적 어떤 조건을 제공해 주는 것을 그걸 뭐다? 칼 라저스의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내담자 중심의 상담은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인간관을 한번 보면요. 자, 여기 잠깐 봅시게요. 여기 잠깐. 여러분 제가 약간 왔다 갔다 좀 할게요. 왜냐하면 이쪽에 좀 적힌 걸 좀 보면서 같이 해야 돼서. 이렇게. 자, 인간관은요. 그냥 기본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보냐. 첫 번째, 인간은 누구나 뭡니까?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잠재성, 내부에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선천적인 잠재력을 일단 첫 번째 가정하고요. 두 번째는 자기 실현 경향성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고요. 잠재 능력을 그렇습니다. 현상학적 장속에서 실현하려는 경향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내담자는 이미 뭡니까? 오케이, 자기 속에 벌써 이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간관으로 가정을 하는 거죠. 자, 특히 3번은 별표 하나 치도록 하고요. 자, 어디에 줄을 끊냐면요. 여기 줄을 끊겠습니다. 여기 줄을 끌게요. 중시야, 여기 내담자의 능력을 크게 신뢰한다. 그래요. 우리 내담자 중심의 상담은 아주 중요한 게 내담자의 능력을 크게 신뢰합니다. 오케이? 요거 하나 체크하게. 왜 체크하라고 했을까요? 보기에 자주 나와요. 오케이? 됐어요. 됐습니다. 자, 내담자 중심의 상담의 특징. 자, 지금부터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잘 나오는 것들을 줄을 거라고 하면 반드시 줄을 끊겠습니다. 내담자 다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내담자 중심의 상담의 특징이 아닌 것은, 혹은 다음 중 인간 중심적 상담의 특징이 아닌 것은, 혹은 다음 중 비지시적 상담의 특징이 아닌 것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특징 중에 잘 나오는 키워드 중심으로 줄을 끊겠습니다. 볼게요. 첫 번째 1번. 자, 1번 어디 끊냐? 첫 번째 줄 끌게요. 상담자 중심이 아니라 내담자 중심의 상담을 중요시한다. 오케이. 여러분, 우리가 상담은요. 어찌 보면 상담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담자 중심의 상담은 말 그대로 내담자 위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상담자 중심이 아니라 내담자 중심의 상담을 중요시한다.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어디 줄을 끊냐면요. 여기 줄 끊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내담자 중심의 상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내담자는요. 상담자는요. 저기부터 줄 거게요. 기법보다는 태도를 강조하고 내담자와의 신뢰 형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데, 이때 상담자가 가져야 될 태도는요. 진실성,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수용입니다. 별표 크게 칠게요. 물론 뒤에 나옵니다. 물론 뒤에 나오는데 별표 크게 하나 칠게요. 정말 자주 나오죠. 그리고 참고로 진실성은 시험에 보기에 진실성 말고 뭐라고도 표현되냐면요. 일치성이라고 합니다. 일치성.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야. 만약 보기에 진실성이 아니라 일치성으로 줘도 똑같은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진실성, 일치성, 그 다음에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수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됐고요. 여기 됐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4번도 넘어가도록 하고, 5번 줄 끊겠습니다. 5번, 동일한 상담 원리를 정상적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정신적으로 부적응 상태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실제 시험 보기 어떻게 나오냐면, 동일한 상담 원리를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과 정신적으로 부적응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차별 적용한다라고 나와요. 틀린 겁니다. 오케이? 5번 더 별표 하나 치죠. 됐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내담자 중심의 상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결국 그 목적은 이거예요. 이 상담의 최종적인 목적은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뭡니까? 여기 있네. 여기는 더 중요한 게 여기 있으니까 여기 거 봅시다. 자, 2번에 줄 거 볼게요. 여기서 따라서 상담의 기본 목표는 개인이 일관된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자신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거. 오케이? 그렇죠.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뭐가 된다? 오케이. 그게 바로 내담자 중심의 그렇죠. 상담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시 일로 와볼까? 다 일로 와봅시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칼 와저스의 내담자 중심 상담.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자, 보시면 자, 보면 칼 와저스의 내담자 중심 상담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개인이 일치된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자신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뭡니까? 그렇죠. 환경을 제공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개인이 일치된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자신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건데,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됐어요. 여기까지 됐네요. 자, 여기까지가 뭡니까? 오케이. 바로 상담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러한 상담의 기법이 있는데요. 자, 우리 내담자 중심의 상담은요. 사실 내담자와의 어떤 관계,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의 어떤 내면적인 것들을 털어놓는 쪽에 좀 주로 뭡니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사실 이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인데, 자, 어디냐면 줄을 꺼볼게요. 여기입니다. 자, 내담자의 상담 기법은
특정 기법을 중요시하기보다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중시한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아주. 실제 보기에 정말 자주 나오는 겁니다. 특정 기법을 중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담자 중심의 상담에서는 어떤 특정 기법을 열거하지 않습니다. 아예 안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특정 기법을 중요시하기보다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중시한다. 여기까지만 체크합시다. 오케이. 자, 됐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상담 기법이 특정 기법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계를 중시하다 보니까 이때 상담자의 태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상담자 태도가 뭐다? 이거죠. 첫 번째 진실성 혹은 일치성, 두 번째 무조건적 수용, 세 번째 공감적 이해. 별표 크게 차야죠.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 문제가 너무 자주 나온다라는 걸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오케이. 우리가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 결과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특성 요인 상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칼 와저스의 내담자 중심 상담은요, 비지시적 상담이라면 특성 요인 상담은요, 이건 반대로 지시적 상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이래라 저래라 상담자가 너무나 개입하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상담 기법을 특정 기법을 열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성 요인 상담은요, 어떻습니까? 과학적 기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뭐죠? 그렇죠. 이 개입을 해서 그 사람의 적합한 어떤 뭡니까? 그 특징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직업적 특징을 찾아서 그걸 매칭시키면 얼마든지 좋은 뭡니까? 직업 컨설팅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요. 이게 바로 특성 요인 상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담자 중심 상담은 아까 인간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인간은 자기 속에 뭐래요? 자기가 그 진로에 대한 답을 갖고 있대.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스스로 느끼고 끄집어낼 수 있게 그것만 환경만 제공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특별한 기법이 없어. 그냥 본인이 본인의 마음을 걸 활짝 열고 그걸 최대한 끄집어낼 수 있는 조건, 환경만 만들어주면 되니까 특정 기법 자체를 별로 열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끌어낼 수 있다면 어떠한 거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내담자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자기가 스스로 잘 이끌어내려면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라포, 그 관계 형성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법을 중시하기보다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을 쭉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상담자가 그 과정에서 굉장히 관계를 잘 형성을 해서 이 사람이 마음을 최대한 오픈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된다? 그렇죠. 이 태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진실성 혹은 일치성. 그 다음 뭡니까? 무조건적 수용과 존중. 그 다음 마지막 공감적 이해. 이러한 것들을 해줬을 때 내담자가 아주 마음을 오픈하면서 자기 속에 있던 이미 가지고 있었던 해답을 스스로 발견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말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비지시적 상담인 겁니다. 뭔가 상담자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뭔가 기법을 통해서 굳이 말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걸 스스로 자각하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특성 요인 상담은 뭡니까? 지시적 상담이에요. 반대예요. 뭐냐? 인간은 누구나 본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직업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그 요구되는 어떤 특징적인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바로 직업이 요구하는 어떤 이런 특정적인 요인 혹은 특성과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이 이게 잘 매칭이 되면 그럼 굉장히 좋은 직업적 그렇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그렇죠. 과학적 기법을 통해서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렇게 매칭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법을 지시적 상담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오케이. 이 두 개가 조금 여러분 비교가 좀 되십니까? 좋아요. 그렇게 느낌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는 거 위주로 체크해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아주 좋아요. 그러면 특성 요인 상담 지금부터 어떤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특성 요인 상담은요. 여기 줄을 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 여기 있네요. 과학적인 측정 방법을 통해서 개인의 특성을 식별하여 구분을 해서 자, 그래서 과학적 측정 방법을 통해 개인의 특성을 식별하여 직업 특성에 연결시키는 것을 뭐다? 그렇습니다. 핵심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결국은 개인의 특성을 잘 뽑아내고 직업적 특성을 잘 뽑아내서 이 두 개를 어떻게 매칭시키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 직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좋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게 바로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특성 요인 직업 상담 한번 봅시다. 자,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은 기본 가설이 좀 중요합니다. 자, 기본 가설. 자, 기본 가설 지금부터 좀 중요한 거 제가 잘 나오는 것들 위주로 줄을 긋겠습니다. 첫 번째 줄 긋겠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있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뭡니까? 오케이. 인간은 누구나 뭘 가지고 있다? 오케이.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독특한 특성.
그러니까 인간이 누구나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그걸 뽑아낼 수 있고 그럼 그거에 맞는 직업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걸 매칭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요. 아주 중요한 말.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오케이? 기본 가설의 첫 번째, 인간은 누구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됐죠? 그다음 2번. 2번은 여기에 줄을 긋겠습니다. 2번은 직업은 직업적 성공을 위해 필요한 매우 구체적인 특성을 종사자들이 지닐 것을 요구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케이. 인간은 누구나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직업 역시도 오케이. 그 직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독특한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봅시다.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회계사 같은 직업은 어떨까요? 여러분 회계사, 좀 더 냉철하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 판사나 검사라는 이런 직업은 여러분 당연히 그 직업에서는 어떤 특징을 굉장히 그 직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말 올바른 판결과 올바른 어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 직업이 성공적으로 영위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죠. 판사라는 직업 자체는 냉철함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이나 어떤 상황적인 이런 요소들로부터 약간 배제되어서 정말 그 사건의 현안을 팩트로만 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그런 냉철한 사람이 가면 굉장히 직업적 시너지 효과가 좋겠죠. 그런데 그런 직업을 요구하는 그런 특징적인 직업에서 뭡니까? 굉장히 이모셔널한 뭡니까? 그 감정적인 사람이 여기를 간다. 그게 될까요? 힘들 거야. 힘들 거야. 이해되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직업도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과학적으로 잘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한다? 매칭한다. 그게 뭡니까? 그렇죠. 그게 특성 요인 이론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됐죠? 자, 3번은 뭐 줄 걸 거고요. 4번의 줄 한번 4번 전체 다 줄 걸게요.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요구 사항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맺을수록 제가 이야기한 거죠. 이거 첫 번째가 개인의 특성, 두 번째가 직업의 특성이라면 요 두 개를 합친 게 뭐가 된다? 오케이, 4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특성을 쫙 매칭을 잘 해놓으면 그러면 어떻게 직업적 성공이 굉장히 커진다. 오케이, 아주 좋은 말이네요. 그렇죠? 시험 문제 내기 아주 좋고요. 실제로도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지금 중요하게 줄 거란 거 위주로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 직업적 특성 이론, 요인 이론은요. 대표적으로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윌리엄슨의 인간에 대한 기본 가정은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윌리엄슨은 다음과 같은 직업 상담 과정을 거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별표 크게 쳐야 돼. 별표 크게 쳐야 돼. 자, 다시 이쪽으로 와볼까요? 다시 이쪽으로 옵시다. 자, 특성 요인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 거기 보면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특성 요인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윌리엄슨의 바로 직업 상담 과정입니다. 직업 상담 과정인데 총 몇 가지? 6가지 과정을 거쳐요. 그게 뭐냐? 분석, 종합, 진단, 예측, 상담. 여러분 추수지도라는 건 상담이 끝나고 난 뒤에 추후에도 뭔가 그렇죠. 뭔가 상황이 변하거나 할 때마다 지도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추후 지도라고 하지만 상담학에서는 추수지도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추수지도 혹은 추후지도가 나와도 다 똑같은 말이다. 오케이? 자,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무조건 시험에 나요. 무조건. 그래서 직업 상담 과정은 뭐다? 분석, 종합, 진단. 그 다음 뭐예요? 예측, 상담, 그 다음에 추수지도 이렇게 6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됐습니까? 일단 첫 번째 뭡니까? 일단 분석해야겠죠. 분석하고요. 분석된 데이터를 뭐 하는 겁니까? 일단은 그거를 종합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그렇죠. 진단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분석, 종합, 진단. 사실 이 앞에 3개만 외워도 거의 다 맞출 수 있어요. 왜냐? 거의 항상 요 3개 순서로 나온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보기에. 그러니까 좀 다 외우기 귀찮다. 그러면 분석, 종합, 진단 이 3가지만 좀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조금 찜찜하다. 그러면 분석, 종합, 진단 이거 생각해 놓고 난 뒤에요. 그 다음 뭐냐? 가을에 이제 농사 끝나면 뭐 해야 돼요? 추수해야 되죠. 미안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추수지도 정도까지 외워놓으면 끝에 추수지도 있고 앞쪽에 분석, 종합, 진단 있으면 이게 답이구나 체크하시면 됩니다. 윌리엄스. 오케이? 오케이. 이게 직업 상담 과정이 됩니다. 됐죠? 자, 이 직업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자, 여러분들 1번부터 여기 4번까지 여러분 교재로 쳤을 때 여기 다시 이쪽으로 올까? 여기 오면 자, 여기 보시면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4번까지 여기까지 여러분 옆에 이렇게 쭉 줄을 그어가지고요. 거기에는 뭐라고 정리하면 상담자 주도라고 적을게요. 상담자 주도. 상담자 주도. 그러니까 1번, 자 다시 여기 보면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여기 4번까지 왼쪽에 줄을 쭉 그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줄을 그어가지고 그 옆에다가 상담자 주도라고 적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5번, 6번에 다시 옆에 줄을 그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옆에 뭐라고 적냐? 내담자, 능동적 참여라고 적을게요. 내담자, 능동적 참여라고 적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확실히 티가 나잖아. 봐봐.
아까 전에 칼 와저스의 내담자 중심 상담은 누가 중심이 됐어요? 내담자가 중심이 됐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지금 상담의 총 4단계 중에 거의 누가 중심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누가 주도했어요? 상담자. 그치? 왜? 지시적 상담이라서 분석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한테 뭔가 매칭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뭡니까? 이런 제안까지도 좀 필요하다 보니까 상담자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나 정리하도록 하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줄 한번 꺼봅시다. 어디 끊냐면요. 그러므로 어디 있습니까? 여기네, 여기. 여러분들 교재에 거기 보시면 그러므로 있죠. 자, 여기 보면 그러므로 상담 과정의 대부분이 내담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상담자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여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상담자가 좀 주가 되어서 이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됐죠? 자, 됐고요. 이렇게 해서 상담자 이야기를 좀 했고요. 자, 윌리엄스는 이런, 자, 다시 한번 해볼까? 잠깐만 가지 말고 여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윌리엄스는 지금처럼 이런 6가지의 상담 과정을 거칠 때 여러 가지 상담적 기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상담적 기법을 다음과 같이 촉진적 관계 형성, 자기 이해의 신장, 그 다음에 행동 계획의 권고나 설계, 계획의 수행, 위임 이런 것들로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한번 볼게요.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라서 그냥 한번 보고 중요한 건 검사 해석지가 나왔을 때 그걸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여기 적혀있죠. 자, 이쪽으로 다시 봅시다.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봅시다. 보면 검사 해석 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담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특성 요인은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특성을 잘 추출해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특성을 뽑아내고 그 직업의 특성을 뽑아내고 난 뒤에 그 특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해석을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상담 기법이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게 뭡니까? 설명, 그 다음에 설득, 그 다음 뭡니까? 그렇죠. 직접 충고하는 겁니다. 사실 설명이 가장 좋아요. 근데 이렇게 쓸 때 내담자가 정확히 알아듣지 못했을 때는 설득하고 직접 충고하는 방법들을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별표 크게 칠게요. 무슨 말이냐? 다시 정리해 봅시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건 가장 중요한 건 특성 요인 상담에서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 상담 이론에서 직업 상담 과정의 6단계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직업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담을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필요할 거냐? 그 기법이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충 봐도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난 뒤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어쨌든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데이터와 직업의 데이터를 뽑고 난 뒤에 그것들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기법들이 필요한데 그게 뭐다? 설명, 설득, 직접 충고. 오케이. 이건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체크해 놓고 기억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게 뭔지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다시 와볼까? 자, 보면 설명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설명해 주는 거예요. 상담자는 검사 자료뿐 아니라 기타 내담자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해석해 주고 내담자가 검사 결과가 주는 의미를 이해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설명, 말 그대로 설명이에요. 근데 여기 적혀 있죠. 설명이 가장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방법이래요. 그쵸? 근데 이게 안 먹힌다. 그 뭐다? 설득. 자, 봅시다. 여기 적혀 있네. 내담자가 올바르지 못한 직업 선택을 한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설득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안 먹힌다. 그냥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직접 충고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 쓰는 상담 기법 3가지를 기억합니다. 설명, 설득, 직접 충고.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마지막으로 특성 요인 이론에서 파슨슨이 이야기한 3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역시 뭐 특성 요인 이론은 당연히 여러분 뭡니까? 그렇지. 그 사람에 대한 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특성, 직업의 특성 그 2개를 어떻게 매칭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3요소라고 그래서 이게 당연해요. 개인에 대한 이해, 이게 개인에 대한 특성. 직업에 대한 이해, 직업에 대한 특성. 마지막 개인과 직업의 합리적 연결. 뭐 사실 이걸 어떻게 뭐 대단하다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시험에 한 번씩 나오니까 역시 체크할게요. 개인적인 특성, 직업적인 특성, 그것들의 합리적인 연결. 됐습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뭐 별로 잘 나오는 게 아니라서. 마지막 하나만 체크합시다. 브레이필드. 자, 브레이필드의 직업 정보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요 3가지 기억 정보 3가지 딱 기억만 할게요. 뭐냐? 그게 동기화 기능과 정보 제공 기능과 재조정 기능이 있습니다. 그냥 이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하나 치고 브레이필드의 직업 정보 기능은 동기화 기능과 정보 제공 기능과 재조정 기능이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특성 요인 이론의 시사점을 여기 줄 긋겠습니다. 첫 번째 줄, 직업 선택 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한 것이 이 이론의 가장 큰 공헌이다. 그렇죠.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선
제가 그래요. 바로 특성 요인 이론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그러면 여기에서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 총 5가지의 가장 중요한 이론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 한번 마무리하고 끝을 내보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 상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인간 그 자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서 인간의 무의식 세계에 관심을 가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때 우리가 자, 초자, 원초화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고요. 여러 가지 상담 기법도 설명을 했고 가장 중요한 불안의 3가지 유형과 그 방어 기제 3가지죠. 이거 말고도 많은데 이 3가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무 인간의 무의식에만 초점을 두니까 그거에 약간 반기를 들고 나온 게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 상담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뭡니까? 그렇죠. 여기 보시면 라저스의 내담자 중심 상담과 특성 요인 상담 있잖아요. 요 2가지를 합쳐서 나온 게 뭡니까? 보딘의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바로 요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딘의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은 사람과 직업을 연결시키는 데 기초를 두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을 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이런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별표 하나 치고. 그 다음 이것들을 그러면 해결하기 위한 상담 과정은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 이 상담을 할 때 하는 상담 기법에는 그렇죠. 바로 명료와 비교, 소망과 방어 체계에 대한 해석. 그렇죠. 요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보딘의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이 나온 건 어떻게 된 거냐? 바로 라저스의 내담자 중심과 특성 요인 상담 이 2개의 결합인데요. 라저스의 내담자 중심 상담은 인간이 뭡니까? 이미 내담자가 그 안에 뭐 하고 있어요? 자신의 그 해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스스로 깨우칠 수 있게 그거의 환경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한 상담 기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뭡니까? 그냥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진실하고 혹은 일치되게 해야 돼, 행동해야 되고 무조건적 수용을 해야 되고 공감적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겠고. 그다음 특성 요인 상담은 지시적 상담. 여기는 아까 비지시적 상담이라고 했죠. 이건 뭡니까? 인간의 특징과 직업의 특징을 매칭을 시켰을 때 그 직업의 효과가 배가 된다라고 했고 윌리엄슨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윌리엄슨은 직업 상담 과정에서 분석, 종합, 진단, 예측, 상담, 추수지도 요 순서대로 상담이 이루어진다라고 했고 그때 여러 가지 기법들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요거 단계랑 그다음 중요한 게 뭐냐? 검사가 나왔을 때 그 해석하는 단계에서 쓰는 기법들이 설명, 설득, 직접 충고 이거라는 거. 됐습니까? 자,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 5가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렸네요. 사실 여기에서 이제 그 형태주의 상담과 그다음에 이제 교류 분석이라는 걸 좀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여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요. 하나 좀 쭉 뽑아내자면 나중에 교류 분석에 사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 상담에 이 초자랑 자아랑 원초화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나중에 영향을 줄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